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 5장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간단히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함수에서 리턴문의 역할에 대해서 배워볼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변수와 전역변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변수란 변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배웠습니다. 변수에는 문자형 데이터, 숫자형 데이터, 논리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실행문, 즉 출력문이라든지 아니면 경고창을 저장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손님이 방문을 할 때마다 안녕하세요라는 문자를 출력하고 싶다. 그럴 때는 변수에다가 저장해서 사용하면 편리하는데, 하지만 변수에는 자, 앞에서 우리가 알아봤다시피 데이터, 즉 문자형 데이터, 숫자형 데이터, 논리형 데이터밖에 저장이 안 됐죠. 그러므로 이런 실행문들을 저장을 할 때는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울 함수에다가 저장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함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함수를 작성을 하실 때는 먼저 스크립트 타입은 텍스트 자바스크립트 선언문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스크립트 선언문을 작성을 해서 나는 여기서부터는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자, 스크립트는 헤드 영역에서 작성하므로 여기서는 HTML 태그 사용했을 때 문법에 오류가 나지 않도록 cData 선언문을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cData 선언문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역시 종료 태그, cData 종료 태그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함수를 작성을 할 때는 자, 펑션, 즉 기능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정의문을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 함수에 정의되어 있는 실행문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장된 이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함수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파일을 저장할 때도 파일명을 저장하듯이 역시 이 실행문을 저장하는 공간에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연습이기 때문에 테스트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함수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중괄호와 중괄호, 여기 블록 사이에는 실행문이 들어간다. 즉 이 안에 들어가는 실행문은 바로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반드시 호출을 해야지만 이 안에 들어간 실행문이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안녕하세요라는 실행문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ocument.write 안녕하세요 라고 실행문을 실행하고요. 줄바꿈 태그를 여기다가 쉼표하고 나서 줄바꿈이 일어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장을 다시 작성을 해서 반갑습니다 라고 출력을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바로 출력을 하면 다음과 같이 아무것도 출력이 되질 않죠. 그죠? 아무 내용도 출력이 되질 않습니다. 즉 이것은 실행문을 실행했을 때요, 지금 이 문서를 실행했을 때 이 함수문에 정의되어 있는 실행문은 바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마다 내가 필요로 했을 때, 호출했을 때마다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여기 있는 문장을 나 실행하고 싶어 라고 해서 저장한 문장을 일련의 실행문들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호출문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함수 이름을 테스트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러므로 테스트 하고서 이렇게 세미콜론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바로 함수 호출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요 안에 있는 실행문을 한번 실행해줘, 일련의 실행문을 실행해줘 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결과가 지금과 같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는 실행문이 실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또 다음에 한 번 더 실행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한 번 더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필요로 할 때마다 실행문을 언제든지 호출을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간도 절약이 되고요. 그리고 그만큼 문장도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요, 요번에는요, 함수를 단순히 호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데이터를 전달을 해서 이 전달한 데이터를 요 안에 실행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즉 전달값이 있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단순히 안녕하세요 라는 문장이 출력이 됐죠. 하지만 여기다 앞에다가 자, 이름을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하고요. 자, 테스트 둥근가로 사이에다가는 매개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역시 여기 또 BR 태그를 써서 줄바꿈이 일어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name 1이라고 하고 여기 name 2라고 하겠습니다. 앞에는 name 1, name 2라는 자, 매개 변수는요, 이렇듯 자, 쉼표로 해서 여러 개의 매개 변수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데이터를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데이터를 전달을 할 건데요. 잠깐 요걸 지워보고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name 1에다가는 홍길동이라고 작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다음에다가는 김철수라고 이름을 썼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요런 인자값, 즉 전달하는 값, 즉 전달값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함수를 호출했을 때 요 홍길동은 name에다가 전달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김철수라는 값은 요 두 번째 매개 변수에다가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호출을 했을 때 name 1에는 홍길동이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김철수는 name 2에 저장이 돼서 실행문을 실행하게 되면은 홍길동 안녕하세요라고 출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김철수 안녕하세요라고 출력이 되겠죠. 자, 브라우저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홍길동 안녕하세요, 김철수 반갑습니다 라고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리턴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턴문은 함수를 호출해서 그 호출문이 값을 되돌려 받아오는 것을 우리는 리턴문이라고 합니다. 자, 가령 예를 들면은 이걸 간단히 지우고요. 자, 역시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A 플러스 A, B 자, 두 개의 매개 변수를 함수 정의문에다가 작성을 했고요. 역시 여기다가는 100 쉼표 200 자, 100이라는 값과 200이라는 값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A라는 매개 변수에는 100이 전달이 될 거고요. B라는 매개 변수에는 그렇죠, 200이 전달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결과값을 A 플러스 B 해서 자, 리턴문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뒤에다가 실행문을 계속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실행문이 리턴문 다음으로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는 자, 호출문이 먼저 일어나겠죠. 그리고 항상 대입 연산자는 마지막에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테스트라는 함수가 호출이 먼저 될 거고요. 그리고 100이라는 값이 A에 저장이 될 거고 200이라는 값이 B에 저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100 플러스 200이 되겠네요. 100 플러스 200은 300이 될 거고요. 300이라는 값이 리턴이 됐죠. 자, 앞에 보시는 리턴문이 들어가 있죠. 자, 리턴을 하게 되면은 즉 호출한 곳에다가 값을 반환해 준다. 즉 300이라는 값이 여기다 반환이 돼서 여기서는 데이터 값 300이 나온다. 그럼 이 300이라는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되느냐? 바로 num에 저장이 된다. 하지만 리턴문이 나왔을 때는요, 리턴문 다음에 오는 실행문은 실행되지 않고 강제로 함수가 종료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는 출력되지 않고
자, num에 300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때 출력문을 이용해서 num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turn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return문은 호출문에 값을 되돌려준다. 그리고 return문 다음에 오는 실행문을 실행하지 않고 함수를 강제로 종료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실행문을 보시면은, 자, 실행한 결과를 보시면은, 자, 여기서 300이라는 결과값만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라는 값은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return문의 역할에 대해서 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다 쓰고서 num은 100. 자, 이렇게 함수 바깥에 변수가 선언되어 있다. 이런 건 전부 다 전역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역 변수는 현재 페이지 어디서든 이 변수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역 변수이고요. 자, 전역 변수를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lert num. 자, 물론 이 함수 안에 있는 실행문은 절대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는 절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호출문을 사용을 해서 alert라는 경고창을 띄어라는 실행문을 실행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함수 호출문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제가 num이라는 변수를 보시는 것 같이 이 바깥에 전역 변수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왔죠. 보시는 것처럼 10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됐죠. 자, 그런데요, 요번에는 잠시 주석 처리를 하고요. 잠시 주석 처리를 하고 alert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um 100 이렇게 하고요. 자, 제가 함수 호출문을 실행하면 실행문이 뭐죠? 변수에 10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는 거죠. 단 이때요, 앞에 받자, 즉 variable 변수 선언문이 지정이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100이 num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자, 그런데요, 자, document.write num 값을 출력하면은 num 값이 출력이 될까요?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아무 값도 출력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즉 이 뜻은, 자, 함수 안에서 받자를 쓰게 되면은 요 변수는 어디서만 사용할 수 있냐면은 바로 이 테스트라는 요 중괄호 블록 사이에 들어오는 문장 안에서만, 즉 이 동네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변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만약 num이라는 곳에 받자를 선언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 앞에 받자를 뺐고요. 100이라는 값을 num에 저장을 했죠. 자, 함수 호출문을 사용하면은 num에는 100이 저장이 되겠죠. 이때 document.write num 값을 출력했을 때는, 자,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죠? 함수 안에 정의되어 있던, 즉 변수에 저장된 값을 바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받자를 쓰지 않게 되면은 이거는 전역 변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 받자를 쓰고 A라는 곳에다가 200을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Ctrl J 눌러서, 자, 줄 복사를 하고요. A라는 값을 이렇게 출력하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100만 출력이 되고 지역 변수로 저장된 곳은 출력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역 변수는 어디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이 블록 안에서 실행된 실행문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은 alert A라고 사용했으면은, 자, 이 블록 안에서,
변수에 있는 값을 불러왔으므로 여기는 당연히 실행이 될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0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죠. 확인 누르면은 100이 정상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